1978년 겨울, 시장 골목은 매섭게 추웠다. 좌판 사이를 빠져나오는 바람이 뼈를 애는 것 같았다. 배추 파는 아주머니는 손을 호호 불었고 생선 장수는 두꺼운 고무장갑을 끼고도 손이 고봤는지 연신 발을 동동 굴렀다. 장 보러 나온 사람들은 고개를 바닥으로 향한 채 빠르게 걸었다. 아무도 서로를 오래 바라보지 않았다. 추위는 사람을 각자의 몸 안으로 움츠러들게 했다. 정희 씨는 그날 좌판 끝에 서 있었다. 25이었다. 아이가 셋이었다. 남편은 3달 전에 집을 나갔다. 빚만 두고 정희 씨는 손에 든 봉투를 내려다보았다. 쌀을 사러 왔는데 돈이 부족했다. 얼마나 부족한지 계산을 다시 해보았지만 숫자는 변하지 않았다. 봉투 안에 있는 것보다 쌀 한 가마니 값이 더 비쌌다. 그녀는 아무것도 사지 못하고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다. 집에 가면 아이들이 저녁밥을 달라고 할 것이었다. 추운데 왜 서 계세요? 목소리가 났다. 낮고 차분한 목소리였다. 돌아보니 검은 코트를 입은 남자가 서 있었다. 나이는 30 중반쯤 되어 보였다. 반듯한 이마에 굵은 눈썹. 딱히 잘생겼다고는 할 수 없었지만 이상하게 눈이 가는 얼굴이었다. 그 사람이 손을 내밀었다. 손에는 봉투가 들려 있었다. 빌려드리는 겁니다. 정희 씨는 그 봉투를 받지 않았다. 처음에는 모르는 사람이 주는 돈을 어떻게 받느냐고 생각했다.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냐고. 남편도 처음엔 좋은 사람인 척했다는 걸 알았다. 그런데 그 남자는 도망가지 않았다. 봉투를 든 손을 거두지도 않고 그냥 서 있었다. 정희 씨가 받지 않아도 설명을 요구해도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도 그는 눈을 피하지 않았다. 오히려 정면으로 바라보았다. 그 눈빛에서 정희 씨는 어떤 말을 들었다. 입으로 한 말이 아니었다. 하지만 분명히 들었다. 당신은 괜찮은 사람입니다. 형편이 어렵고 남편에게 버림받고 세상에 아무도 없는 것 같은 여자에게 그래도 괜찮다고, 부끄러운 것이 없다고. 정희 씨는 봉투를 받았다. 그리고 평생 그 눈빛을 잊지 않았다. 그것이 시작이었다. 남자의 이름은 김태수였다. 시장 근처에서 작은 식자재 도매업을 하고 있었다. 아내를 일찍 여의고 혼자 아이 둘을 키우는 중이었다. 정희 씨가 나중에 안사실이었다. 그때는 그냥 눈빛이 따뜻한 낯선 사람이었다. 돈은 반년 뒤에 갚았다. 정희 씨는 식당 일을 구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준비하고 아이들 학교 보내고 밤 10시에 퇴근했다. 쉬는 날 없이 일했다. 그리고 반년치 돈을 모아 김 사장의 가게로 찾아갔다. 봉투째 돌려주었다. 김 사장은 처음에 안 받겠다고 했다. 그냥 드린 거예요. 빌려준 거라고 하셨잖아요. 그건 자존심 상하실까봐 한 말이에요. 정희 씨는 봉투를 카운터 위에 올려놓고 나왔다. 그게 그녀의 방식이었다. 받은 것은 갚는다. 그래야 다음에 또 살 수 있다. 신세를 졌다는 생각으로는 오래 버티지 못했다. 그런데 이상했다. 가게를 나서는데 발이 잘 떨어지지 않았다. 그 뒤로 두 사람은 가끔 마주쳤다. 시장이 좁았다. 정희 씨가 일하는 식당에 김 사장 가게 물건이 납품되었고 그러다 보니 얼굴을 보게 됐다. 명절엔 인사를 나눴다. 아이들 이야기를 했다. 날씨 이야기를 했다. 깊은 사이는 아니었다. 하지만 스치는 사이도 아니었다. 서로의 형편을 알고 서로의 걱정을 알고 그래서 묻지 않아도 어느 정도는 헤아릴 수 있는 그런 사이. 가끔 아이들이 아프면 정희 씨가 김 사장에게 전화를 했다. 가게 일이 막히면 김 사장이 정희 씨한테 물어봤다.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그렇게 됐다.
세월이 흘렀다. 아이들이 자랐다. 정희 씨의 아이들은 셋 다 대학을 나왔다. 막내는 멀리 부산에서 살았고 둘째는 결혼해서 경기도에 자리를 잡았다. 큰애는 성격이 독해서 자주 연락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명절엔 왔다. 김 사장의 아이들도 컸다. 큰아들은 미국으로 나갔고 작은 딸은 서울에서 살림을 차렸다. 두 사람은 어느새 혼자가 되었다. 정희 씨가 먼저 제안했다. 어쩌다 그런 말이 나왔는지 본인도 잘 몰랐다. 가까이 사는 게 낫지 않겠어요? 같이 밥이라도 먹고. 김 사장이 잠시 정희 씨를 바라보더니 말했다. 그게 좋겠네요. 그렇게 두 사람은 한 동네, 한 아파트 같은 층에 방을 얻었다. 법적으로 아무 관계도 아니었다. 가족도 아니고 부부도 아니었다. 그냥 서로의 밥을 챙기는 이웃이었다. 그것으로 충분했다. 아니, 그것이 전부였지만 그 전부가 작지 않았다. 그의 겨울은 유독 길었다. 창밖에 내리는 비는 새벽이 되어도 그칠 줄 몰랐고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빗소리를 들었다. 텔레비전은 어느새 꺼져 있었다. 말없이 앉아있는 시간이 불편하지 않다는 것을 두 사람은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다. 침묵이 쓸쓸함이 아니라 온기가 되는 관계. 평생을 살아도 흔히 만날 수 없는 그런 사이였다. 김태수 사장은 소파 등받이에 기댄 채 눈을 감았다. 정희 씨는 그의 얼굴을 가만히 바라보았다. 주름이 많아졌다. 귀밑머리는 하얗게 새었고 뺨은 움푹 꺼진 것 같기도 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얼굴이 싫지 않았다. 오히려 그 주름 하나하나가 자신과 함께 늙어온 세월의 흔적 같아서 괜히 가슴이 먹먹했다. 저 사람은 모르겠지. 정희 씨는 조용히 생각했다. 내가 얼마나 많이 감사한지. 사람들은 늘 물었다. 왜 그렇게까지 하느냐고. 자식도 아닌데, 남편도 아닌데, 법적으로 아무 관계도 아닌데. 하지만 정희 씨는 그런 질문이 나올 때마다 되물어보고 싶었다. 그럼 법이 있어야만 누군가를 아낄 수 있나요? 1978년 겨울 시장 골목에서 처음 봉투를 내밀던 그 손을 그녀는 아직도 기억했다. 검은 코트 소매 끝으로 나온 투박하고 거칠한 손이었다. 돈을 주면서도 눈을 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바라보던 눈빛. 빌려드리는 겁니다라고 했지만 그건 빌려준 게 아니었다. 그 순간 그 사람은 정희 씨에게 당신은 괜찮은 사람입니다라고 말해준 것이었다. 그 한마디가, 아니 그 한 번의 눈빛이 정희 씨를 살렸다. 그녀는 그걸 잊지 않았다. 앞으로도 절대 잊지 않을 것이었다. 봄이 왔다. 벚꽃이 피었다가 지고 여름이 왔다가 가을로 넘어갔다. 두 사람의 하루는 느리고 조용했다. 아침이면 정희 씨가 먼저 일어나 부엌에 섰다. 김 사장의 혈압이 높아진 뒤로는 국에 소금을 거의 넣지 않았고 밥은 현미를 섞어 지었다. 처음엔 김 사장이 투덜댔다. 이게 무슨 맛이오? 모래 씹는 것 같이. 그럼 병원 가서 드세요. 거기선 더 맛없는 거 줘요. 그 뒤로 군말 없이 먹었다. 오후가 되면 두 사람은 가끔 동네 산책을 했다. 김 사장이 지팡이를 짚고 걷는 속도에 맞춰 정희 씨는 일부러 걸음을 늦췄다. 빨리 걷지 않아도 괜찮았다. 어디를 가야 하는 것도 아니었다. 그냥 걷는 것 자체가 좋았다. 오늘도 이 사람과 함께 걷고 있다는 사실이. 저기 봐요. 김 사장이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공원 벤치에 아이 하나가 앉아서 강아지를 쓰다듬고 있었다. 강아지는 꼬리를 쉴 새 없이 흔들었고 아이는 까르르 웃었다. 예쁘네. 그러게요. 두 사람은 잠시 멈춰서서 그 장면을 바라보았다. 소란스럽지 않은 행복이었다. 뉴스에 나오지 않고 누군가에게 자랑할 수도 없는
그냥 조용히 살아있음을 느끼는 순간, 그런 순간들이 쌓여서 하루가 되고 하루가 쌓여서 한 해가 되고 그렇게 두 사람의 시간이 흘렀다. 그해 가을, 김 사장의 큰아들이 미국에서 돌아왔다. 3년 만이었다. 아들은 김 사장의 집을 찾아왔다가 거실에 앉아 있는 정희 씨를 보고 잠시 멈칫했다. 정희 씨도 어색하기는 마찬가지였다. 인사를 해야 하나, 자리를 피해야 하나 잠깐 망설이는데 김 사장이 먼저 말했다. 소개할게. 내가 제일 믿는 사람이야. 짧은 말이었다. 하지만 정희 씨는 그 말이 목구멍을 꽉 막는 것 같았다. 아들은 잠시 정희 씨를 바라보더니 고개를 숙였다. 아버지 잘 부탁드립니다. 정희 씨는 손을 내저었다. 제가 뭐려? 그냥 같이 밥 먹는 사람이에요. 저녁을 먹는 동안 아들은 미국 이야기를 했다. 아이들 이야기를 했다. 김 사장은 오랜만에 아들 얼굴을 보아서인지 말이 많아졌다. 정희 씨는 조용히 음식을 더 올리고 빈 그릇을 치우고 자리가 자연스럽게 돌아가도록 했다. 누군가의 자리를 채우는 게 아니었다. 그냥 필요한 걸 했다. 오래도록 그래왔던 것처럼. 아들은 저녁을 먹고 돌아갔다. 돌아가기 전에 정희 씨에게 조용히 말했다. 저희가 못해드리는 걸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희 씨는 그 말에 아무 대꾸도 못했다. 현관 앞에 서서 아들이 걸어가는 뒷모습을 바라보다가 문을 닫고 나서야 조용히 눈물을 닦았다. 고맙다는 말을 들으려고 한 게 아니었다. 그냥 그러고 싶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또 나란히 앉아 있었다. 김 사장이 먼저 말을 꺼냈다. 아들이 고맙다고 했죠? 별 말씀을요. 정희 씨가 없었으면 나도 없었어요. 정희 씨는 그 말에 뭐라고 해야 할지 몰랐다. 웃어야 하나, 손을 내저어야 하나. 그냥 창밖을 보았다. 빗소리가 잦아들고 있었다. 언제부터인가 비가 이슬비로 바뀌어 있었다. 그 겨울 생각해요? 어느 겨울이요? 처음 만났을 때요. 시장에서. 김 사장은 잠시 생각하는 얼굴이었다. 기억나지? 추웠는데 그날 봉투 받지 않으려고 했잖아요. 뻔하게 주는 것 같기도 하고 뭔가 받으면 안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받고 싶었어요. 정희 씨는 웃었다. 나도 알았어요. 그 눈빛 보고. 김 사장이 고개를 돌렸다. 무슨 눈빛요? 눈을 안 피했잖아요. 그냥 똑바로 봤어요. 그게 달랐어요. 그때 불쌍하게 보는 사람들도 있었고 모른 척하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사장님은 그냥 있는 그대로 봤어요. 김 사장은 한동안 말이 없었다. 그때 나도 별로 안 괜찮았어요. 애들 키우면서 가게 겨우 버티면서 누가 나한테 잘 살고 있냐고 물어봤으면 대답 못했을 거야. 그래도 봉투를 내밀었잖아요. 내 형편이 어려워도 더 어려운 사람한테 뭔가 할 수 있으면. 그때 내가 쓸모 있는 사람인 것 같았거든요. 정희 씨는 그 말을 가만히 들었다. 그랬구나. 그 사람도 살고 싶었구나. 자기가 가진 걸 나누면서 그 나눔으로 자신을 붙들었구나. 두 사람은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다. 빗소리는 완전히 그쳤다. 창밖 어딘가에서 새 한 마리가 울었다. 이른 아침새인지 늦은 밤새인지 알 수 없었다. 나는 사장님한테 빚졌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정희 씨가 말했다. 안 갚아도 된다는 게 아니에요. 갚을 수도 없는 거니까. 그냥 그 봉투가 없었으면 거기서 멈췄을 것 같아요. 몸이 아니라 마음이. 그런데 사장님 눈빛 보고 아직 갈 데가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집으로, 애들한테로. 김 사장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정희 씨는 알 수 있었다. 그가 듣고 있다는 것을. 오래된 사람만이 줄 수 있는 방식으로
그 말을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을. 그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다. 두 사람은 여전히 아침마다 밥을 먹었다. 현미밥에 싱거운 된장국에 나물 반찬. 김 사장은 여전히 가끔 투덜댔고 정희 씨는 여전히 신경 쓰지 않았다. 오후엔 산책을 했다. 지팡이 짚는 속도에 맞춰 걸었다. 공원에서 아이들이 노는 걸 보았다. 강아지가 달리는 걸 보았다. 꽃이 피는 걸 보았다. 특별한 것이 없었다. 그래서 좋았다. 사람들은 여전히 물었다. 왜 그렇게까지 하느냐고. 법도 없고 의무도 없는데 왜 남의 노인을 모시냐고. 정희 씨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조용히 웃었다. 설명할 수 없어서가 아니었다. 설명이 필요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1978년 겨울, 검은 코트 소매 끝에서 나온 손이 봉투를 내밀었다. 그 봉투는 빌려준 게 아니었다. 그 손은 괜찮다고 했다. 눈을 피하지 않고 살아도 된다고, 가도 된다고, 집으로, 애들한테로, 내일로. 정희 씨는 그걸 갚지 않은 게 아니었다. 그냥 어쩌면 그런 눈빛을 돌려주고 싶었는지도 몰랐다. 이 사람이 밥 먹는 걸 보면서, 산책하는 걸 보면서, 아직 여기 있다는 걸 아침마다 확인하면서 당신도 괜찮은 사람입니다. 라고 말로 한 적은 없었다. 앞으로도 하지 않을 것이었다. 하지만 두 사람은 알았다. 창밖에 새소리가 나고 밥이 뜸이 들고 봄볕이 거실 마루에 길게 들어올 때 그냥 알았다.